코끝이 시리도록 차가운 1970년대의 겨울바람 냄새를 기억하시나요? 그 매서운 바람 사이로 희미하게 번지던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연탄가스 냄새는 그 시절 우리네 삶의 향기였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 가파른 달동네 꼭대기 집으로 향하는 빙판길은 어린 경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고 험한 산이었습니다. 그 미끄럽고 고단한 길 위에서 자신의 몸보다 무거운 연탄 리어카를 끌며 기어이 삶의 온기를 길어올리던 어머니의 구분 등 그 아릿하고 뜨거웠던 겨울의 기억을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우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련한 추억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린 시절 고향을 남겨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서울의 하늘과 가장 위태롭게 맞닿아 있던 그곳. 산비탈을 깎아 만든 달동네의 겨울은 아랫마을보다 유난히도 일찍 찾아왔고 또 지독하게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끝으로 날카로운 고드름이 비수처럼 매달리던 12월의 어느 날 아침, 11살 경수는 얇은 문풍지가 파르르 떠는 작은 방구석에 동생과 함께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주워온 천 조각들을 덧대어 꿰매주신 무명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지만 방바닥에 냉기는 얄팍한 요를 뚫고 올라와 어린 형제의 작은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게 했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매서운 칼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 산등성이에서 밤새도록 울부짖는 소리 같아서 경수는 이불깃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곤 했습니다. 그 시절 팍팍하고 가난한 산동네 사람들에게 기나긴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은 바로 연탄이었습니다. 연탄은 단순한 땔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혹독한 가난과 추위 속에서도 가족의 생존을 지켜주는 작고 까만 심장이자 내일을 살아갈 희망의 온도였지요. 날이 밝자마자 경수는 조심스레 삐걱이는 방문을 열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연탄 창고로 향했습니다. 밤새 꽁꽁 얼어붙은 낡은 나무 문을 힘겹게 열어젖히자 매캐한 흙먼지 냄새와 함께 텅 빈 바닥이 서늘하게 시선을 찔러왔습니다. 어제 저녁 무렵까지만 해도 대여섯 장이 남아있어 안심했던 것 같은데 밤새 아궁이에서 제 몸을 하얗게 불태워버린 연탄재만이 차가운 마당 구석에 처연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창고 구석에 남은 새 연탄은 고작 3장뿐이었습니다. 3장. 그것은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 가족이 누일 이 작은 방바닥의 온기가 영영 식어버린다는 11살 경수에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무서운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경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녹슨 대문 밖으로 나와 동네 밑으로 까마득하게 이어진 골목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경사도 40도는 좋게 넘어 보이는 구불구불한 비탈길. 평소 빈손으로 오르내리기에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 길은 며칠 전 내린 폭설이 녹기도 전에 매서운 추위에 그대로 얼어붙어 거대하고 아찔한 빙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조차 발걸음을 떼기 무서워 새끼줄을 신발에 칭칭 감고 벽을 짚어가며 엉금엉금 기어다녀야 하는 마의 구간이었습니다. 유리창처럼 매끄럽게 번쩍이는 야속한 빙판길 위로 차가운 겨울 아침 햇살이 무심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 아래 아득히 먼 평지 연탄가게에서 이 험난한 꼭대기집까지 그 무겁고 시꺼먼 연탄을 도대체 어떻게 싣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어린 마음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기에 경수의 깊은 한숨이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경수야, 밖이 이리도 찬데 거기서 뭘 하고 서 있어. 감기 든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어머니가 다해진 손바지에 낡은 스웨터를 겹쳐 입고 서 계셨습니다. 찬물에 손말을 날 없던 어머니의 손등은 쩍쩍 갈라져 붉은 핏물이 배어 있었고 얼굴은 찬바람에 거칠게 터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언제나처럼 세상을 다 품어줄 듯 다정하고 굳건했습니다. 경수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울상지은 얼굴로 텅 빈 연탄 창고를 턱 끝으로 가리키자 어머니의 시선도 이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어머니의 맑은 눈동자에 산보다 더 크고 무거운 시름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내 애써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시며
굽은 허리를 숙여 경수의 꽁꽁 언 두 손을 당신의 거친 두 손으로 꼭 감싸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새끼. 엄마가 이따가 점심때쯤 아랫동네 김씨네 연탄 가게에 다녀올 테니까. 우리 강아지들 이 추운 날 얼어 죽게 놔둘까봐. 어서 방으로 들어가 동생 깰라. 투박하고 굳은 살이 단단하게 베인 어머니의 손. 그 손에서 전해져 오는 투박한 온기는 꺼져가는 아궁이의 연탄 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눈물겨운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11살 마냥 투정만 부리는 철부지일수만은 없었던 나이. 경수는 일찍 철이 들어버린 속내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배달을 부탁하려 해도 이토록 무섭고 미끄러운 빙판길에는 웃돈을 쥐어주어도 리어카를 끌고 오려는 배달부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허름한 시장 전대 속에는 그 웃돈을 얹어줄 만한 꼬깃꼬깃한 지폐조차 몇 장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애써 경수를 방으로 들여보내고는 조용히 텅 빈 연탄 창고 문을 닫으며 깊고 무거운 한숨을 삼키셨습니다. 그 서글픈 한숨 소리가 살을 애는 겨울바람 소리보다 더 시리게 경수의 작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오늘 밤 저 가파르고 차가운 얼음 언덕을 넘어 우리 집 아궁이에 다시 따뜻한 생명의 불씨가 피어오를 수 있을까요? 무심한 잿빛 하늘에서는 어느새 야속한 진눈깨비가 다시 흩날리기 시작하며 빙판길을 더욱 하얗고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다가오자 매서운 삭풍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코끝을 베어내는 듯한 겨울의 냉기는 여전히 온 동네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동생을 아랫목 얇은 이불 속에 단단히 뉘어두고는 해진 헝겊 전대를 허리에 질끈 동여매고 산동네 아래 연탄가게로 향하셨습니다. 11살 경수는 춥고 위험하니 방에 가만히 있으라는 어머니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구멍난 낡은 털신을 꿰어 신고 어머니의 구분 등 뒤를 졸졸 따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어머니 혼자 그 차갑고 무거운 짐을 감당하게 내버려두면 안 될 것만 같은 어린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 까닭 모를 불안감과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미끄러운 빙판길을 벽을 짚어가며 조심조심 내려와 당도한 산동네 밑 평지의 연탄가게 앞. 그곳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 겨울을 나려는 사람들과 거뭇거뭇한 짐자전거 그리고 새까만 리어카들로 제법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까만 연탄가루가 눈송이처럼 날리는 그 부산한 풍경 속에서 어머니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저기 산동네 꼭대기 우리 집에 딱 100장만 배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애들이 추워서 냉방구석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어서요. 어머니는 연탄가게 한편에서 드럼통 난로를 쬐며 언손을 녹이던 배달부 아저씨들에게 다가갈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달싹이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검은 숯가루가 잔뜩 묻은 두꺼운 목장갑을 낀 덩치 큰 배달부 아저씨는 어머니의 애타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돌려 산동네 쪽 언덕을 휙 쳐다보았습니다. 하얗게 얼어붙은 채 구불구불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듯한 그 아찔하고 가파른 빙판길. 아저씨는 이내 진저리를 치며 단호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저길 보시오. 저길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올라간답니까? 소금이랑 연탄재를 부셔놔도 미끄러워서 헛발질하기 일순데. 까딱하다 리어카 뒤집어지면 연탄이고 사람이고 다 끝장이요. 아무리 배달 삭슬 곱절로 준다 해도 내 목숨 걸고는 못 가요.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단호한 거절. 그 무심한 말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비수가 되어 어머니의 낡은 스웨터를 뚫고 가슴 깊이 푹 박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차마 그 자리에서 쉽게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불을 지피지 못하면 얼음장처럼 굳어버릴 방바닥과 그 위에서 새파랗게 질려갈 어린 자식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꼬깃꼬깃 접어둔 지폐 몇 장이 든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다시 한번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아저씨, 제가 웃돈을 조금 더 얹어드릴 테니 제발 절반만이라도 아니 50장만이라도 리어카로 끌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뒤에서 죽어라 같이 밀게요. 네,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우리 애들이 얼어 죽게 생겨서 그래요. 평소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던 꼿꼿하고 자존심 강한 어머니셨건만
자식의 생존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시절 팍팍한 삶을 견뎌내던 우리네 어머니들의 맹목적이고도 눈물겨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서운 현실의 빙판은 어머니의 눈물겨운 애원 앞에서도 결코 녹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참 답답하시네.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기서 미끄러지면 다 죽는다니까. 오늘 같은 날은 아무리 싹싹 빌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요. 장사 방해하지 말고 어서 가슈. 짜증이 섞인 배달부의 퉁명스러운 호통에 결국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게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 옆에 우두커니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경수는 배달부 아저씨의 차가운 눈빛과 매몰찬 목소리보다 허공을 방황하다 힘없이 툭 떨어지는 어머니의 거칠고 붉은 손끝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차라리 내가 어른이었다면, 내가 힘이 엄청나게 센 장사였다면 엄마가 저렇게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될 텐데. 경수는 낡은 겉옷 주머니 속에 찔러 넣은 작은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꽉 쥐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며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경수는 애써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우리 집.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사람들의 온기마저 철저히 얼어붙게 만드는 무정한 거절의 언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검은 연탄 가루가 흩뿌려진 눈밭만 내려다보시더니 이내 무엇인가 결심한 듯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는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연탄가게 구석에 세워진 낡고 커다란 빈 리어카 쪽으로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것은 11살 경수의 기억 속에 평생토록 잊히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여정의 서막이었습니다. 매몰찬 거절의 메아리가 빙판길을 타고 굴러떨어져 가슴을 멍들게 하던 시간. 연탄가게 아저씨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를 맴돌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서러워할 겨를조차 없으셨습니다. 산동네 언덕 너머로 뉘엿뉘엿 해가 기울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저 아찔한 빙판길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서운 절벽이나 다름없이 변해버릴 테니까요. 굳게 닫힌 연탄가게 주인들의 등살에 밀려 길가로 나선 어머니의 시선이 멈춘 곳은 가게 구석 공터에 눈과 흙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채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던 커다랗고 낡은 빈 리어카였습니다. 곳곳에 붉은 녹이 슬고 바퀴의 고무마저 다 달아빠진 그 흉물스러운 리어카는 마치 이 산동네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고스란히 짊어져 온 늙고 병든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가 허리춤의 낡은 전대를 만지작거리며 연탄가게 주인을 향해 굽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사장님, 배달이 정 안 되면 저기 저 리어카라도 잠시만 빌려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끌고 가서 댁에 연탄만 내려놓고 얼른 다시 가져다 놓겠습니다요. 가게 주인은 난로 곁에서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혀를 끌듯 찼습니다. 아주머니, 참말로 고집도 대단하시네. 저거 바퀴 바람도 다 빠져서 빈 수레로 끌기도 벅찰 텐데. 여자 혼자서 그 빙판길을 어찌 오르려고 그러슈. 까딱하다 사람 다치면 나만 곤란해져요. 걱정 반 성가심 반이 섞인 주인의 만류에도 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그러나 결연하게 고개를 저으실 뿐이었습니다. 결국 주인의 떨떠름한 허락이 떨어지자 어머니는 서둘러 그 낡은 리어카의 두 손잡이를 꽉 움켜쥐셨습니다. 장갑 한 짝조차 끼지 못한 거칠고 앙상한 두 손. 찬물에 쩍쩍 갈라져 핏물이 배어나오는 손등 위로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얼어붙은 쇳덩이에 소름 끼치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머니의 굽은 어깨는 움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 밤 내 새끼들을 따뜻한 아랫목에 재워야 한다는 그 거룩하고도 슬픈 어미의 본능만이 어머니의 가녀린 팔뚝의 파란 핏줄을 선명하게 돋아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곁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경수가 조심스레 다가가 어머니의 해진 털 스웨터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할래. 나도 힘 보탤 테니까 엄마 혼자 끌지 마요.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경수의 작은 손을 떼어내려 하셨습니다. 안 돼, 경수야. 저 길은 끄떡하면 장정들도 미끄러져서 크게 다치는 무서운 길이야. 넌 얼른 집에 올라가서 얌전히 동생 곁에 있어. 엄마가 금방, 아주 금방 실어올 테니까.
하지만 평소 같으면 어머니의 말씀에 고분고분 따랐을 11살 경수는 그날따라 황소고집을 부리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마 짐을 짊어진 어머니를 두고 혼자 돌아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경수는 젠걸음으로 빙긋 돌아 리어카의 뒤편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고사리같이 작고 붉게 언 두 손을 리어카의 차가운 뒷쇳대 위에 척하니 얹었습니다. 싫어요. 나 힘 엄청 세단 말이야. 학교에서 덩치 큰 철수랑 팔씨름해도 맨날 이기는데 뭐. 내가 뒤에서 꽉 밀어주면 우리 엄마 하나도 안 힘들걸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반에서 제일 체구가 작고 밥 먹듯 감기를 달고 살던 연약한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천하장사보다도 더 크고 단단한 결기가 아이의 좁은 어깨 위에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붉어진 경수의 단호한 눈동자를 보시고는 이내 가슴이 메어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그래 우리 장남. 정 그렇다면 엄마 뒤에서 꼭 붙어서 조심조심 따라와야 한다. 알겠지? 끼기기깅 마이너스. 드디어 녹슨 바퀴가 서걱거리는 얼음밭 위를 힘겹게 구르며 찢어질 듯한 쇳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아직 까만 연탄을 단 한 장도 씻지 않은 텅 빈 리어카였건만 그 낡고 거대한 쇳덩이는 벌써부터 가난이라는 이름의 육중한 무게가 되어 모자의 여린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자 영차. 어머니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하얀 입김과 옅은 기합소리. 그 소리에 맞춰 경수도 엄발에 힘을 꽉 주고 있는 힘껏 텅 빈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연탄 더미 앞으로 느릿느릿 굴러가는 낡은 바퀴 자국 위로 매서운 산동네의 칼바람이 하얀 눈보라를 일으키며 서글프게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곧 저 텅 빈 철창고 안에 꽉 채워질 수십 장의 검은 돌덩이들, 그리고 그 엄청난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올라야 할 저 까마득하고 아찔한 빙판길. 무겁게 가라앉은 비장한 침묵 속에서 11살 소년과 어머니의 세상에서 가장 눈물겹고 숭고한 겨울의 여정이 막 닻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너머 까마득히 올려다 보이는 꼭대기 집은 마치 이 모자의 가녀린 숨결을 시험하려는 듯 더없이 차갑고 거만하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탄가게 한편에 세워둔 녹슨 리어카 위로 까만 돌덩이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덜그럭 덜그럭. 거칠고 투박한 연탄 쉰장이 낡은 철판 위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팍팍한 삶의 무게가 층층이 쌓여가는 서글픈 파열음 같았습니다. 한 장에 3kg이 훌쩍 넘는 연탄 쉰장. 150kg이라는 육중한 숫자는 11살 경수의 머리로는 가늠조차 하기 힘든 무게였지만 텅 비어있던 리어카가 시꺼먼 연탄으로 가득 채워지며 푹 주저앉는 낡은 바퀴를 보는 순간 그 무시무시한 실체가 피부로 서늘하게 와닿았습니다. 하얀 눈을 온통 뒤집어 쓴 연탄가게 앞마당에서 까만 연탄 더미는 유독 스산하고 무겁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지폐 몇 장을 꺼내 연탄가게 주인에게 건네고는 다시 리어카 앞쪽으로 다가가 두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주셨습니다. 장갑도 끼지 못한 맨손이 차가운 쇳덩이에 닿자 흠칫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어 꽉 주셨습니다. 자 경수야. 뒤에서 꽉 잡고 엄마가 하나 둘 셋 하면 있는 힘껏 미는 거다. 넘어지지 않게 발밑 조심하고 알겠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다정함 대신 이 험난한 길을 기어이 넘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경수도 꽁꽁 언 두 손을 입가로 가져가 호호 불어 녹이고는 리어카 뒷부분 철망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까슬까슬한 연탄 가루가 코끝을 스치며 매캐한 냄새를 풍겼지만 경수는 숨을 꾹 참으며 낡은 운동화 속 두 다리에 바짝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영차. 어머니의 쇳소리 섞인 기합과 함께 경수는 눈을 질끈 감고 리어카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삐걱거리는 비명 같은 쇳소리만 짧게 허공을 갈랐을 뿐 리어카는 바닥에 깊은 뿌리를 내린 거대한 고목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으으. 어머니의 가느다란 팔뚝에 시퍼런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오르고 구분 등이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휘어졌습니다.
다해진 털신을 신은 어머니의 두 발이 눈 덮인 빙판을 거칠게 파고들며 안간 힘을 썼지만 야속한 바퀴는 그저 헛돌기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평지에서 한 걸음 떼기조차 이토록 버겁고 무거운 것인데 하늘과 맞닿은 저 까마득한 오르막 빙판길을 도대체 어찌 오른단 말입니까? 경수는 이가 바득바득 갈릴 정도로 온몸에 체중을 실어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얇은 밑창이 닳고 다른 운동화가 얼음 위에서 쭉 미끄러져 몇 번이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을 뻔했지만 경수는 흙바닥을 박차고 일어나 다시 손바닥이 벌겋게 짓무르도록 차가운 쇳대를 밀어붙였습니다. 덜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침내 녹슨 바퀴가 얼어붙은 땅에서 무겁게 떨어지며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전진이라 부를 수 없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리어카가 겨우 한 뼘씩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어머니의 입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앓는 소리가 짙은 하얀 입김이 되어 겨울 하늘로 속절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경수는 리어카의 시꺼먼 연탄 더미 너머로 힘겹게 발을 내딛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크게 휘청거리는 어머니의 낡은 스웨터. 그 위로 소리 없이 차갑게 내려앉는 야속한 눈송이들. 따뜻한 방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쬐던 그 붉은 연탄불이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의 뼈를 깎는 고통과 맞바꾼 것이었음을 11살 소녀는 비로소 깨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쌓인 저 검은 돌덩이들은 이제 단순한 땔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홀로 짊어져야만 했던 지독한 가난의 무게였고 어린 자식들을 차가운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기꺼이 감내해야 했던 눈물겨운 희생의 덩어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단함을 뭉쳐놓은 듯한 그 육중한 쇳덩이를 묵묵히 끌고 가는 어머니의 작고 굽은 등은 어린 경수의 가슴 한구석에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을 깊고 시린 화인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더 세게 밀게요. 조금만 힘내요. 나 하나도 안 힘들어. 경수는 훌쩍이며 흐르는 콧물을 소매춤으로 쓱 훔쳐내고는 차가운 쇳대에 뺨을 바짝 기댄 채 악착같이 두 발을 내디뎠습니다. 덜그럭 서걱서걱. 연탄이 부딪히는 서늘한 소리와 낡은 고무바퀴가 빙판을 갈아대는 소리가 기이하고도 슬픈 화음을 내며 매서운 겨울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직 그 무시무시한 본격적인 오르막길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모자의 이마에는 벌써 굵은 땀방울이 맺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고도 시린 언덕을 향한 가슴 먹먹하고 눈물겨운 첫걸음이 비로소 그 무거운 닻을 올린 것입니다. 짧았던 평지를 벗어나 산동네 입구로 접어들자 하늘을 향해 거칠게 뻗어 올라간 가파른 오르막길이 드디어 그 무시무시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사람들의 잦은 발길에 단단하게 다져지고 밤새 불어닥친 매서운 삭풍에 꽁꽁 얼어붙어 만들어진 빙판. 그것은 마치 하늘로 통하는 거대한 유리 절벽처럼 매끄럽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아랫동네에서 그나마 속도를 내며 덜그럭거리던 리어카의 바퀴가 오르막의 시작점인 첫 번째 둔덕에 닿자마자 마치 거대한 성벽에 부딪힌 것처럼 턱하고 숨을 멈추듯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온몸으로 밀고 있던 경수의 작은 몸도 튕겨나갈 뻔하며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의 가느다란 어깨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휘어지며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쉰장의 까만 연탄, 그 150kg의 육중한 무게가 빙판길의 험악한 경사를 타고 오롯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두 팔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두 발을 얼음장 위에 단단히 박아 넣으려 안간 힘을 썼지만 밑창이 다 닳고 다른 낡은 털씨는 속절없이 미끄러지며 허연 얼음 가루만 흩날릴 뿐이었습니다. 평지에서는 그럭저럭 끌고 올만했던 녹슨 리어카가 이제는 어머니를 깊은 수렁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무자비한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상체를 거의 바닥에 닿을 듯 푹 숙이고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오른 두 팔에 온몸의 체중을 실어 차가운 손잡이를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차. 쇳소리가 섞인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짙은 하얀 입김이 되어 쉴 새 없이 차가운 허공으로 속절없이 흩어졌습니다.
한 걸음 아주 힘겹게 얼음 위로 한 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어머니의 낡은 스웨터 등판은 이미 흐르는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들어갔고 골목을 타고 내려오는 칼바람은 그 땀방울을 순식간에 얼려버리며 어머니의 여린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 처절한 사투를 리어카 뒤에서 지켜보던 경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애써 참으며 까만 연탄 가루가 덕지덕지 묻은 차가운 쇳대에 두 손을 찰싹 붙였습니다. 아직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지도 않은 고사리 같은 11살의 작은 두 손. 찬바람에 벌겋게 부르튼 그 여린 손바닥으로 경수는 리어카의 뒷부분을 부서져라 꽉 쥐고는 이가 바득바득 갈리도록 온 힘을 주어 밀어붙였습니다. 으악! 어린 짐승의 단말마 같은 기합 소리를 내지르며 두 발로 빙판을 힘껏 박차보았지만 야속하게도 무거운 쇳덩이는 경수의 간절한 마음처럼 쉽게 앞으로 나아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바퀴가 뒤로 헛돌아갈 때마다 그 어마어마한 하중이 고스란히 경수의 좁은 어깨와 얇은 팔목을 무자비하게 짓눌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자신을 깔아뭉개려는 듯한 끔찍한 공포. 경수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텼지만 얇은 운동화 밑창은 찌익 소리를 내며 얼음 위를 미끄러졌고 그럴 때마다 경수는 빙판 위에 무릎을 꿇고 넘어질 뻔한 위기를 수차례나 넘겨야 했습니다. 아무리 용을 쓰고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땀을 뻘뻘 흘리며 밀어보아도 자신의 이 조그만 고사리 손이 쉰장의 연탄 무게 앞에서는 한 줌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나약하고 무력하다는 서글픈 사실. 11살 어린 소녀는 그 잔인하고 차가운 현실 앞에서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까만 숟가루가 묻은 소매춤으로 거칠게 훔쳐냈습니다. 내가 어른이었으면, 덩치도 산만하고 힘도 엄청나게 센 장사 어른이었으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지독한 속상함과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뼈저린 서러움이 뒤섞여 경수의 여린 가슴을 먹먹하게 내리쳤습니다. 콧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려 까만 연탄 가루와 엉겨 붙었지만 경수는 그것을 닦아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행여나 자신이 뒤에서 밀어주는 손에 조금이라도 힘을 빼면 육중한 리어카가 그대로 뒤로 밀려내려와 어머니가 크게 다치실까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면서도 쇳대를 잡은 두 손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경수야. 헉. 너무 무리하지 마라. 우리 아들이 뒤에서 꽉 밀어주니까 엄마가 하나도 안 힘들다. 등 뒤에서 바들바들 떨며 안간힘을 쓰는 아들의 기척을 느낀 어머니가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헐떡임 속에서도 애써 다정한 위로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하지만 무정하게도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하얀 입김은 가파른 호흡을 따라 거칠게 뚝뚝 끊어지고 있었고 다해진 털신을 신은 두 발은 얼음 위에서 금방이라도 꺾일 듯 위태롭게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겨운 거짓말이 경수의 귓가에 닿는 순간 소년의 가슴 속에서는 기어이 참았던 뜨거운 울음보가 소리 없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행여나 앞서가는 어머니가 자신의 나약한 울음소리를 들으실까봐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나오도록 참아내며 다시 한번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까만 쇳덩이를 밀어 올렸습니다. 가장 가파른 마의 구간을 눈앞에 두고 모자에 숨막히는 사투는 그렇게 한 발짝씩 눈물과 땀으로 얼어붙은 빙판길 위를 처절하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산동네 오르막길 중에서도 하늘과 가장 가파르게 맞닿아 있는 곳.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속칭 깔딱 고개라 불리던 마의 구간에 다다랐을 때 어머니의 숨소리는 이미 찢어진 문풍지처럼 위태롭게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누군가 뿌려놓은 연탄재마저 꽁꽁 얼어붙어 날카로운 빙판의 이빨로 변해버린 그 길 위에서 어머니의 다해진 털신 밑창은 수십 번이나 미끄러지며 허연 얼음 가루만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을 떼기 위해 온몸에 핏줄이 터져라 힘을 주어야만 했던 처절한 사투. 쉰장의 연탄을 가득 실은 낡은 리어카는 턱 밑까지 차오른 고단한 삶의 무게처럼 두 모자를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찌지직 마이너스. 귀를 찢는 듯한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차가운 겨울 허공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빙판의 가장 미끄러운 굴곡을 넘어서려던 찰나
고무 패킹이 다 달아빠진 리어카의 오른쪽 바퀴가 기어이 얼음 위에서 헛돌며 끔찍한 쇳소리를 뱉어낸 것입니다. 균형을 잃은 육중한 쇳덩이는 순식간에 중력의 법칙에 굴복하며 아래를 향해 요동쳤습니다. 어어! 어머니의 찢어질 듯한 짧은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150kg의 거대한 검은 괴물은 걷잡을 수 없는 가속도를 달며 뒤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뒤에서 고사리 손으로 리어카를 밀고 있던 11살 경수에게 그 광경은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지독한 공포였습니다. 내리막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는 쇳덩이의 하중은 가뜩이나 언발로 간신히 버티고 있던 어린 소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경수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산동네 골목을 메아리쳤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피하는 대신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행여나 뒤로 밀린 리어카에 하나뿐인 어린 아들이 깔려 다칠까봐 꽁꽁 언 두 손으로 쇳대 손잡이를 부서져라 움켜쥔 채 빙판 위를 질질 끌려가면서도 결코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안 돼! 어머니의 처절한 절규와 함께 낡은 털신이 얼음 위에서 크게 미끄러지며 결국 어머니의 앙상한 두 무릎이 빙판 위로 쿵 하고 무참히 처박혔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리어카의 앞머리가 하늘로 솟구치듯 크게 들썩였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온몸에 체중을 실어 손잡이를 억눌렀고 그와 동시에 리어카 바퀴가 길가에 얼어붙은 흙더미에 쾅 하고 부딪히며 가까스로 멈춰 섰습니다. 그 거친 충격의 맨 위에 아슬아슬하게 쌓여있던 새까만 연탄 대여섯 장이 허공으로 튕겨 오르더니 하얀 눈밭 위로 처참하게 굴러떨어졌습니다. 쩍쩍. 마치 가난한 이들의 메마른 가슴이 갈라지듯 검은 돌덩이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시린 눈밭 위로 산산조각이나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지독한 정적. 귓가를 때리던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도 덜그럭거리던 불길한 쇳소리도 모두 마법처럼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오직 산산이 부서진 검은 연탄 조각들 위로 흩날리는 하얀 눈보라만이 무심하게 세상을 덮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수는 눈앞이 하얗게 질린 채 얼어붙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어머니를 향해 미친 듯이 기어갔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끔찍한 정적 속에서 넘어진 어머니는 미동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엎어진 어머니의 낡은 스웨터 위로 그리고 빙판에 긁혀 찢어진 바지춤 사이로 붉은 핏물이 번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깨져버린 연탄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어머니의 구분 등. 그것은 가난이라는 무자비한 괴물 앞에서 한없이 나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네 삶의 뼈아픈 민낯이었습니다. 11살 어린 소년의 가슴 속에서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슬픔과 원초적인 두려움이 차가운 빙판길의 냉기보다 더 서늘하게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얼어붙어버린 듯한 그 무서운 침묵 속에서 경수는 차마 어머니를 부르지도 못한 채 덜덜 떨리는 작은 두 손으로 허공만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정막이 짓누르던 하얀 빙판 위로 경수의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꽁꽁 언 땅바닥을 엉금엉금 기어가 쓰러진 어머니의 어깨를 부여잡은 11살 소년의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육중한 리어카에 깔려 어머니가 크게 다치신 것은 아닐까 어린 마음은 온통 새까만 공포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차가운 얼음장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던 어머니의 구분 등이 미세하게 들썩이더니 이내 아으 하는 억눌린 신음과 함께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엄마 피나잖아. 경수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기어이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빙판에 거칠게 갈린 어머니의 낡은 손바지 무릎 부분은 처참하게 찢겨 있었고 그 틈새로 벌겋게 긁힌 상처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뼈를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쓰라린 상처를 헤집고 지나갔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보다 눈물범벅이 되어 사색이 된 아들의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여나 뒤로 밀려 내려온 그 무시무시한 쇳덩이에 하나뿐인 아들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어머니는 황급히 떨리는 손을 뻗어 경수의 얼굴과 어깨를 이리저리 매만지셨습니다. 경수야, 너 어디 다친 데 없니? 괜찮아?
응? 어디 안 부딪혔어? 당신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식의 안위만을 살피는 다급한 목소리. 경수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온몸을 내던져 리어카를 막아낸 그 엄청난 충격과 고통이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순간 어머니의 일그러진 미간 사이로 찌르르한 통증이 밀려왔고 팍팍한 삶에 대한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며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가난, 그리고 어린 자식에게 이런 고생을 시켜야만 하는 어미로서의 처절한 자괴감이 날카로운 고드름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차마 아들 앞에서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이 험난한 빙판길 위에서 어린 아들이 더 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찬바람을 막으려 목에 칭칭 감고 있던 해진 털목도리 자락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붉어진 눈가에서 주르륵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그 낡은 털실 사이로 감쪽같이 훔쳐내셨습니다. 들키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고 어깨를 들썩이며 삼켜낸 그 소리 없는 오열은 1970년대 달동네의 맵찬 겨울바람보다도 더 시리고 아프게 흩어졌습니다. 눈물을 거둔 어머니가 다시 고개를 돌려 경수를 바라보았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과 파르르 떨리는 입꼬리가 차마 감추지 못한 슬픔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거친 손으로 경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애써 명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남이 왜 이렇게 울까? 엄마는 천하장사라서 하나도 안 아파. 바닥이 하도 미끄러워서 잠시 쉬어가려고 엉덩방아 좀 찧은 것뿐이야. 까진 데는 침 쓱쓱 바르면 금방 낫는다. 어머니는 찢어진 바지춤을 대충 툭툭 털어내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리에 힘을 주고 억지로 비틀거리며 일어서셨습니다. 상처난 무릎이 꺾일 듯 찌릿한 고통이 전해졌지만 어머니는 경수를 향해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경수는 어머니의 그 눈물겨운 거짓말을 온전히 믿을 만큼 어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목도리 끝동이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것도 억지로 지어 보이신 미소 뒤로 얼마나 큰 아픔을 삼키고 계신지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11살 소녀는 그날 빙판 위로 산산조각 나 뒹구는 까만 연탄 조각들 사이에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경수는 소매춤으로 남은 눈물을 벅벅 닦아내고는 부서진 연탄 조각들을 묵묵히 주워 담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다시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저 낡은 목도리에 눈물을 감추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두 사람의 젖은 눈빛이 교차하던 그 차가운 언덕 위에는 세상 그 어떤 난로보다도 뜨거운 사랑의 온기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빙판 위로 흩어진 까만 연탄 조각들을 주워 담는 모자의 구분 등 위로 다시금 야속한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연탄을 리어카 구석에 조심스레 포개어 놓고 다시 쇳대를 잡으려던 찰나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얹어진 바로 옆집에 삐걱거리는 판자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여. 밖에서 하도 쇳소리가 날카롭게 나서 냅다 나와봤더니만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 분은 동네 어귀에서 작은 국수 좌판을 하시며 떡국 할머니라 불리던 분이셨습니다.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 몽당 지팡이 없이는 걷기조차 힘드신 할머니셨지만 그 주름진 얼굴만큼은 산동네 그 누구보다 다정하고 푸근한 분이셨지요.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두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찌그러진 양은 대접이 조심스레 들려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영하의 날씨 속에서 그 낡은 대접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아득하고도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세댁, 미쳤어, 미쳤어. 이 미끄러운 빙판길에 여편네 혼자 그 무거운 걸 어찌 끌고 올라온다고 이 끔찍한 사달을 내. 애는 또 왜 데리고 나와서 이 생고생을 시키고. 할머니는 낡은 털신을 끌고 버선발로 총총걸음을 치며 다가오셔서는 안타까움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나무라셨습니다. 겉으로는 타박하는 듯한 매서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 같은 바닥에 넘어졌을 이웃에 대한 깊은 걱정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찢어진 무릎에서 배어나온 핏자국을 보시더니 아이고 쯧쯧하며 혀를 차시고는 들고 온 양은 대접을 어머니의 꽁꽁 언두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좀 마셔. 맹물 끓인 거긴 한데 속이라도 덮여야 이 몹쓸 고개를 다시 넘지. 어머니는 황송한 마음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대접을 받아들었습니다. 얇은 양은 대접을 통해 핏기가 가신 어머니의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뜨끈한 온기. 그것은 단순히 끓인 물 한 그릇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팍팍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콩 한쪽도 온기를 나누어 갔던 가난하지만 결코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았던 그 시절 우리 이웃들의 다정한 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대접 가장자리에 대고 뜨거운 물을 조심스레 한 모금 삼키셨습니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따뜻한 기운에 얼어붙었던 몸의 긴장이 탁 풀리며 어머니의 붉어진 눈시울에 다시금 물기가 맺혔습니다. 자, 우리 장남. 너도 한 모금 마셔라. 속이 아주 찌릿찌릿해질 거다. 어머니는 자신이 마시던 대접을 조심스레 경수의 입가로 가져가 주셨습니다. 까만 연탄 가루가 덕지덕지 묻은 작은 두 손으로 대접을 감싸 쥐자 얼어서 감각조차 없던 손끝이 찌릿찌릿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경수는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뜨거운 물을 꿀꺽 삼켰습니다. 추위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서러움에 떨었던 11살 소년의 꽁꽁 얼어붙은 가슴 속으로 한 줄기 따스한 온천수 같은 위로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경수의 속눈썹에 맺혀있던 하얀 살얼음도 그 훈훈한 김에 녹아내렸습니다. 몸이 녹으니 그제야 참았던 서름이 왈칵 밀려올 것만 같아 경수는 찌그러진 대접에 코를 묻은 채 남은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할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내 안 잊을게. 어머니는 어느새 고향 사투리가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의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아이고 은혜는 무슨 얼어 죽을. 달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라도 비비고 살아야 이 지독한 겨울을 넘기지. 얼른 끌고 올라가. 바람 더 차가워지기 전에. 빈 대접을 받아든 떡국 할머니는 모자에 눈물겨운 뒷모습을 보며 다시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간 뜨거운 물 한 모금은 찰나였지만 그 대접에 담겨있던 이웃의 따뜻한 눈빛과 마음씨는 찢어진 무릎의 고통마저 잊게 할 만큼 든든한 진통제가 되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저 가파른 깔딱 고개의 남은 구간을 올라야 할 시간. 하지만 어머니의 굽은 어깨와 경수의 작은 고사리 손에는 아까와는 다른 결연하고도 묵직한 힘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차디찬 빙판길 위에서 쓰러졌지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경수는 입술에 묻은 물기를 소매로 닦아내며 다시 한번 리어카의 차가운 쇳대에 두 손을 단단히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결코 뒤로 밀리지 않으리라 작은 속으로 굳게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떡국 할머니가 내어주신 맹물 한 대접의 온기로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달래었지만 고개를 들어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깔딱 고개의 가장 가파른 정점까지는 아직도 10발자국 남짓의 아찔한 빙판이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찢어진 무릎에서 올라오는 찌릿한 통증을 애써 삼키며 다시 리어카의 차가운 쇳대를 움켜주셨습니다. 경수 역시 붉게 부르튼 고사리 손을 리어카 뒷부분 철망에 단단히 고정하고 낡은 운동화 밑창을 얼음판 위에 바짝 붙였습니다. 자, 경수야. 아까처럼 미끄러지면 큰일 나니까 이번엔 단단히 각오하고 밀어야 한다. 엄마가 구령 넣을게. 하나, 둘, 셋. 어머니의 처절한 기합 소리와 함께 두 모자는 다시 한번 전 먹던 힘까지 쥐어짜내며 육중한 쇳덩이를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한번 멈춰 섰던 150kg의 연탄 무게는 얼어붙은 바닥에 깊게 닻을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낡은 고무바퀴가 끼기깅 마이너스 하는 기분 나쁜 비명을 지르며 다시금 미끄러지려는 찰나 경수의 눈앞이 아까의 끔찍했던 기억으로 하얗게 질리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따 아주머니. 이 얼어 죽을 빙판길에 여편네 혼자 이걸 어찌 끌고 올라간다고 이 생고생이요.
골목 어귀에서 굵직하고 투박한 사내의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아랫목에서 목수일을 하시는 털보 아저씨가 두꺼운 목장갑을 낀 손으로 다가와 어머니 옆에서 리어카의 한쪽 앞 손잡이를 덥석 쥐고 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수야, 형이 같이 밀게. 넌 다치니까 옆으로 살짝 비켜서라. 동네 공터에서 딱지치기를 하던 중학생 동식이 형과 구멍가게 첫째 아들내미까지 어느새 헐레벌떡 뛰어나와 경수의 곁에 서더니 리어카 뒷부분에 큼지막한 두 손을 턱하니 얹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골목길 구석구석에서 두 모자의 위태로운 사투를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산동네 이웃들이 하나둘 말없이 밖으로 나와 거친 빙판길 위로 모여든 것입니다. 누군가는 낡은 외투를 걸칠 새도 없이 스웨터 바람으로 달려왔고, 누군가는 연탄재를 부수어든 찌그러진 양동이를 들고 나와 리어카 바퀴가 지나갈 빙판길 위에 묵묵히 미끄럼 방지용제를 흩뿌려 주었습니다. 자, 다들 다치지 않게 발밑 단단히 조심들 하시고, 내가 선창할 테니 구호 맞춰서 한 번에 확 밉시다. 하나, 둘, 셋. 영차. 털보 아저씨의 우렁찬 목소리가 차가운 겨울 하늘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영차. 영차. 거칠고 투박하지만 세상 그 어떤 합창보다 든든하고 따뜻한 목소리들이 하나로 뭉쳐 빙판길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경수 두 사람의 힘으로는 옴짝달싹하지 않던 거대한 검은 괴물 같던 리어카가 이웃들의 온기 어린 손길들이 더해지자 마치 깃털이라도 달린 것처럼 가볍게 언덕 위를 향해 구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덜그럭덜그럭 경쾌해진 쇳소리가 빙판 위를 미끄러지듯 울려 퍼졌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무섭고 아찔한 깔딱 고개가 여럿이 힘을 합치니 순식간에 평탄한 길처럼 쑥쑥 좁혀져 갔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쥔 어머니의 굽은 어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까 얼음판에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도 기어이 참아내셨던 눈물. 그것은 서러움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팍팍한 살 속에서도 기꺼이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는 이웃들의 맹목적인 다정함과 거룩한 연대에 대한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심더. 참말로 고맙심더. 어머니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연신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리어카 뒤에서 동식이 형과 나란히 손을 얹고 있던 경수 역시 아까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 속으로 뜨거운 난로 하나가 통째로 들어온 듯한 벅찬 온기를 느꼈습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산동네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매서운 겨울 한파도 얼려버릴 수 없는 펄펄 끓는 용광로 같은 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내 가족의 일처럼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 나와 빙판길을 함께 밀어주는 사람들. 까만 연탄 가루가 묻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허허실실 땀방울을 훔치는 이웃들의 투박한 미소는 11살 소년 경수의 눈에 세상 그 어떤 영웅보다도 크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빙판길을 오르는 낡은 리어카의 바퀴 자국 옆으로 크고 작은 이웃들의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아름다운 무늬로 선명하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혹독한 현실의 벽을 단숨에 녹여내는 참으로 위대하고도 숭고한 합심의 기적이었습니다. 영차, 영차, 다 왔소, 다 왔어. 마지막 곡에 한 번만 더 힘을 냅시다. 이웃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낡은 리어카의 고무바퀴가 마침내 가장 가파른 빙판의 턱을 꿀렁하고 넘어섰습니다. 빙판길 위에서 숱한 비명을 질러대던 낡은 쇳소리가 마침내 잦아들고 드디어 하늘과 가장 가깝게 맞닿은 산동네 꼭대기, 우리 집의 삐걱이는 양철 대문 안으로 150kg의 육중한 연탄 리어카가 무사히 들어서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쿵. 낡은 바퀴가 꽁꽁 얼어붙은 골목길을 벗어나 마당의 평평한 흙바닥에 부드럽게 안착하며 둔탁한 소리를 뱉어내자 마치 거대한 마법이 풀린 것처럼 모든 고단함과 공포가 그 소리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다행이네. 이제 살았소. 아주머니,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소. 앞장서서 리어카를 죽을 힘을 다해 끌어주던 털보 아저씨가
이마에 맺혀 얼어붙은 굵은 땀방울을 소매춤으로 거칠게 훔쳐내며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핏줄이 터질 듯 꽉 움켜쥐고 있던 리어카 손잡이를 그제야 스르르 놓으시고는 다리에 힘이 쑥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빙판에 처참하게 찢겨 붉은 피가 배어나온 무릎의 쓰라린 통증도 영하의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감각조차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두 손의 시림도 완전히 잊은 채였습니다. 어머니의 벌어진 입술 사이로는 오직 기어이 해냈다는 벅찬 안도의 한숨만이 짙은 하얀 입김이 되어 잿빛 겨울 하늘로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고맙심더. 이웃 사촌 아이면 오늘 우덜 모자는 길바닥에서 꼼짝없이 얼어 죽을 뻔했어에. 이 큰 은혜를 우째 다 갚을라고. 어머니는 연신 차가운 마당 흙바닥에 고개를 조아리며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이웃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거듭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경수 역시 턱끝까지 차올랐던 숨을 쌕쌕 몰아쉬며 털보 아저씨와 동식이 형을 우러러보았습니다. 11살 소년의 눈에 비친 이웃들의 얼굴은 까만 연탄 가루와 하얀 눈보라, 그리고 얼어붙은 땀방울이 뒤엉켜 엉망진창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장군의 얼굴보다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아, 아저씨,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어른 되면 꼭 은혜 갚을게요. 경수가 배꼽을 부여잡고 넙죽 큰절을 하듯 인사를 하자 동식이 형이 껄껄 웃으며 까만 숟가루가 잔뜩 묻은 커다란 손으로 경수의 까까머리를 쓱쓱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자식, 사내 자식이 뭘 이런 걸 가지고. 형아들이 다 같은 동네 비비고 사는데 이런 험한 날 모른 척하면 쓰나. 너도 쬐끄만 녀석이 뒤에서 민다고 진짜 고생 많았다. 얼른 방에 들어가서 언손이나 녹여라. 어느덧 서쪽 산등성이 너머로 뉘엿뉘엿 짧은 겨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매섭게만 몰아치던 겨울 하늘은 어느새 붉고 따뜻한 주황빛 저녁놀로 물들며 가파른 달동네에 다닥다닥 붙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 위로 포근한 담요처럼 다정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아득히 내려다 보이는 도심의 평지에는 하나둘 화려한 가로등과 쇼윈도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지만 경수에게는 지금 우리 집 마당 한가운데 무사히 도착한 저 새까만 연탄 쉰장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든든하고 찬란하게 반짝이는 듯했습니다. 아주머니, 날 더 캄캄해지기 전에 얼른 아궁이에 연탄불부터 지피쇼. 방구석에 있는 애들 감기 단단히 들라. 우리는 이만 내려가 볼 테니 오늘 밤은 두 다리 쭉 뻗고 푹 쉬쇼. 털보 아저씨와 이웃들은 따뜻한 맹물 한 잔이라도 끓여 대접하려는 어머니의 간곡한 만류를 한사코 뿌리치며 시린 두 손을 호호 불어가며 다시 그 가파른 언덕길을 총총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넉넉하고 듬직한 뒷모습 위로 붉은 저녁놀이 길고 따뜻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경수는 그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까차발을 든 채 힘차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웃들이 떠나고 마당에 덩그러니 남겨진 낡은 리어카. 그리고 그 곁에 나란히 선 굽은 등과 작은 그림자. 어머니는 그제야 곁에 선 경수를 당신의 앙상한 품에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매캐한 연탄 가루가 뒤범벅된 어머니의 낡은 스웨터 품에서는 시큼한 땀 냄새와 흙내음이 났지만 11살 경수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눈물겨운 냄새였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정말 장했다. 엄마가 우리 장남 덕분에 든든해서 혼났네. 춥고 무서웠지? 고생했다 내 새끼. 어머니의 거칠고 쩍쩍 갈라진 차가운 두 손이 경수의 꽁꽁 언 뺨을 다정하게 어루만지자 경수의 눈에서 기어이 하루 종일 꾹꾹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느꼈던 공포나 서러움의 눈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지독한 가난과 추위 속에서도 기어이 우리 가족의 삶의 온기를 지켜냈다는 지극한 안도감, 그리고 차갑게 얼어붙은 세상 속에서도 결코 우리 가족은 혼자가 아니라는 벅찬 감동이 빚어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기나긴 사투 끝에 마침내 가장 높은 정상에 선 두 모자의 머리 위로 1970년대 달동네의 맵찬 겨울밤이 어느덧 깊은 별을 품은 채 유난히도 따뜻하고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함께 리어카를 밀어주었던 이웃 어른들의 듬직한 뒷모습이 비탈길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11살 경수는 삐걱이는 대문 밖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 동안이나 산동네 아래를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가장 위태롭게 맞닿은 달동네 꼭대기 집에서 아득히 내려다 보이는 구불구불한 골목길.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거대한 빙벽처럼 두 모자를 무자비하게 집어삼킬 듯 위협적이던 그 무서운 얼음길 위에는 이제 전혀 다른 풍경이 처절하고도 숭고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휩쓸고 간 빈 골목길에는 어느새 짙푸른 초저녁의 어스름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지만 빙판 위에 새겨진 그 강렬한 흔적들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을 발하는 듯 했습니다. 순백의 차가운 눈과 꽁꽁 얼어붙은 투명한 빙판 위로 밑바닥 연탄가게에서부터 꼭대기 우리 집 앞마당까지 길고 굽이치게 이어져 있는 시커먼 궤적. 그것은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리어카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다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난 연탄 부스러기들과 낡은 고무바퀴가 얼음판 위에서 위태롭게 헛돌며 토해낸 거친 마찰 자국, 그리고 무엇보다 벼랑 끝에서 삶의 온기를 건져 올리듯 악착같이 내디뎠던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한데 뒤엉켜 만들어낸 거대하고 짙은 흑백의 수묵화였습니다. 경수의 애틋한 시선은 빙판 위에 흩뿌려진 그 까만 궤적을 찬찬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빙판에 미끄러지지 않으려 발가락 끝까지 잔뜩 힘을 주어 눈밭을 깊게 파고든 어머니의 낡고 헐어버린 털신 자국이었습니다. 한 걸음을 떼기 위해 온몸의 뼈와 살을 깎아내듯 처절하게 비틀거렸던 그 위태로운 보폭들. 그 옆으로는 50장의 연탄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수없이 얼음판 위에 무릎을 꿇을 뻔했던 경수 자신의 작고 미창 다른 운동화 자국이 안쓰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기적처럼 나타나 두 모자의 버거운 짐을 기꺼이 나누어 짊어졌던 이웃들의 발자국들. 털보 아저씨의 뭉툭하고 깊게 파인 작업화 자국과 동식이 형의 커다란 운동화 자국이 어머니와 경수의 연약한 발자국을 든든하게 에워싸듯 겹겹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얀 눈밭을 어지럽힌 그 시커먼 자국들은 따뜻하고 배부른 아랫동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달동네의 미관을 해치는 지저분한 연탄재 얼룩으로만 보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11살 소년 경수의 눈에 그것은 결코 단순한 숟가루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서운 1970년대의 겨울 칼바람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가난이라는 거대한 괴물에 맞서 온몸이 부서져라 싸워 이겨낸 훈장이자 우리 가족이 이 차가운 세상에서 끝끝내 살아남았음을 증명하는 피 끓는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리어카가 뒤로 미끄러지며 어머니가 쇳대를 잡은 채 온몸을 빙판에 내던졌던 바로 그 깔딱 고개의 마의 구간. 그곳에는 유독 어지럽게 긁힌 바퀴 자국과 함께 붉은 핏자국처럼 엉겨붙은 짙은 연탄 가루들이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찰나의 흔적을 내려다보며 경수는 다시금 코끝이 찡하게 울려왔습니다. 자식들을 굶기고 얼리지 않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살을 찢고 무릎을 꿇었던 어머니의 그 맹목적인 희생과 사랑. 그 처절하고 위대한 어미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 아찔한 낭떠러지 같은 빙판길 위에 우리 가족의 따뜻한 내일로 향하는 발자국을 결코 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수야, 밖이 이리도 매서운데 거기 서서 무얼 그리 넋을 놓고 보느냐. 어서 방으로 들어오너라. 엄마가 얼른 아궁이에 불부터 지펴서 방구들 뜨끈하게 덮여놓을 테니. 삐걱이는 양철 대문 안쪽에서 아픈 무릎을 이끌고 벌써부터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어머니의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엄마. 지금 들어가요. 경수는 언손을 입가에 대고 호호 불며 마지막으로 그 길고 험난했던 검은 발자국의 장엄한 행렬을 자신의 두 눈망울 속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눈과 얼음은 머지않아 따스한 봄볕에 허무하게 녹아내릴 테지만 오늘 이웃들과 함께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차가운 빙판을 위대한 연대로 녹여냈던 그 눈물겨운 검은 발자국들만큼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어른이 된 경수가 거친 세상을 살아가다 아무리 매서운 인생의 눈보라를 만나 넘어지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지탱해줄 가슴속 가장 깊고 뜨거운 이정표로 영원히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삐걱이는 낡은 대문을 닫고 들어선 집 안은 바깥의 매서운 칼바람만 겨우 피했을 뿐 여전히 냉동창고처럼 서늘한 냉골이었습니다. 살얼음이 낀 듯 차가운 방바닥 위에는 얇고 해진 솜잎을 하나를 돌돌 만 채 웅크려 잠든 어린 동생의 파리한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애처로운 모습을 본 어머니는 당신의 찢어진 무릎에서 배어나온 핏물이 엉겨붙은 바지춤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셨습니다. 빙판길에 넘어져 눈 녹은 물과 매캐한 연탄 가루로 엉망진창이 된 낡은 스웨터를 그대로 걸치신 채 어머니는 곧장 부엌의 차가운 붓두막 아래 아궁이로 향하셨습니다. 얼음장 위에서 수없이 넘어지며 감각조차 사라져버린 거친 손이었지만 리어카에서 간 내려놓은 새 연탄 한 장을 조심스레 들어 올리는 어머니의 손길만큼은 세상 그 어떤 귀한 보물을 다루듯 지극하고 경건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오들오들 떨게 해서 어쩌노. 엄마가 금방 방구들 뜨끈하게 데워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어머니는 꽁꽁 언 손끝으로 성냥개비를 그어 번개탄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유황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자 이내 파란 불꽃이 타오르며 캄캄했던 부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 위로 단단하고 새까만 연탄 한 장이 조심스럽게 얹어졌습니다. 행여나 애써 살린 불씨가 꺼질세라 어머니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연탄의 바람 구멍을 세밀하게 맞추고는 입술을 뾰족하게 모아 후후 입김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매운 연기가 확 피어올라 어머니의 붉게 충혈된 두 눈을 찔렀지만 어머니는 매운 눈물을 소매로 쓱쓱 닦아내면서도 아궁이 앞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저 밑바닥 아랫동네에서부터 그 높고 아찔한 빙판길을 넘어 기어이 끌고 올라온 그 검은 돌덩이가 마침내 붉은 생명의 불꽃을 머금고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참으로 눈물겹고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연탄 가장자리부터 번져가는 붉은 빛은 마치 얼어붙은 심장에 다시 뜨거운 피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딱딱하고 차갑기만 했던 까만 연탄이 스스로의 몸을 하얗게 불태우며 만들어낸 열기는 낡은 구들장을 타고 넘어와 꽁꽁 얼어붙었던 방바닥으로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기가 닿는 아랫목. 경수는 두꺼운 솜니부를 뒤집어 쓴 채 얼음장 같던 두 발을 그 따뜻한 노란 장판 밑으로 조심스레 밀어 넣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타고 올라오는 찌릿찌릿한 온기에 온종일 빙판길 위에서 잔뜩 웅크리고 긴장했던 작은 몸이 거짓말처럼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덜덜 떨리던 턱관절이 멈추고 추위와 공포에 뻣뻣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부드럽게 이완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훈훈해지자 새파랗게 질려있던 동생의 두 뺨에도 어느새 발그레한 복숭아빛 생기가 예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따뜻한 아랫목에 엎드려 문지방 너머 부엌에서 여전히 아궁이 앞을 서성이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방바닥은 이토록 훈훈하고 평화로워졌건만 정작 그 온기를 만들어낸 어머니의 굽은 등은 여전히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한기 속에 떨고 계셨습니다. 무릎에 난 상처는 얼음장 같은 찬물에 대충 씻어내고 해진 수건으로 질끈 동여맨 것이 전부였고 젖은 털신을 벗어던진 버선발에서는 여전히 시린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온몸이 찢기고 상하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면서도 오직 자식들이 누일 작은 방 한 칸을 덮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어머니. 그 시절 우리 집 아궁이에서 타오르던 연탄불은 단순히 추위를 달래주는 흔한 땔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뼈 깎는 피와 땀 그리고 낡은 리어카에 기대어 남몰래 삼켜내야 했던 수많은 서러운 눈물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가장 뜨겁고 숭고한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흙내음과 미세한 연탄 냄새 속에서 11살 경수는 이불깃을 꽉 쥐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 몸을 어루만져주는 이 첫 장의 온기가 얼마나 무겁고 아픈 희생을 치르고 당도한 것인지 이제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기엔 방바닥의 따스함은 경수의 살갗을 넘어 가슴 가장 깊은 곳까지 뭉클하게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호지를 때리며 거칠게 울부짖고 있었지만 연탄불이 벌겋게 타오르는 우리 집 작은 방 안만큼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궁전보다도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으로 피워낸 길고 고단했던 달동네의 겨울 하루가 서서히 아주 평화롭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대는 산동네의 매서운 칼바람 소리는 여전했지만 낮 동안 처절하게 사투를 벌여 기어이 피워낸 연탄불 덕분에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훈훈하고 평온했습니다. 낡고 얇은 솜니불 아래 빙판길 위에서 뼈가 부서져라 짐을 끌었던 어머니는 그제야 고단한 몸을 뉘이고 깊고 무거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색색거리며 세상 모르고 자는 어린 동생의 고른 숨소리 옆으로 크으 하며 힘겹게 몰아쉬는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먹먹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곤에 지친 자의 단잠이 아니라 온몸의 진액을 다 짜내어 기어이 자식들의 생존을 지켜낸 숭고한 영웅의 처절한 휴식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눈망울만 끔벅이던 11살 경수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아랫목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달빛과 아궁이에서 새어나오는 옅은 붉은 기운에 비친 어머니의 잠든 얼굴. 그것은 낮 동안 경수 앞에서 애써 지어 보이셨던 그 강인하고 씩씩하던 장군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얇은 눈꺼풀, 찬바람에 심하게 터서 쩍쩍 갈라져 버린 입술, 그리고 30 남짓의 고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팍팍한 삶의 고단함이 새겨놓은 깊은 미간의 주름들. 달동네의 모진 세월이 핥히고 간 그 가슴 아픈 흔적들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어머니의 낡은 얼굴을 마주하자 경수의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송곳에 찔린 듯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경수의 시선은 이내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어머니의 두 손에 머물렀습니다. 꽁꽁 언 빙판 위에서 낡은 리어카의 차가운 쇳대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던 그 앙상한 손. 찬물에 서둘러 비누칠을 해 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손톱 밑과 깊게 파인 굳은 살 사이사이에는 여전히 까만 연탄 가루가 지워지지 않는 멍 자국처럼 지독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손등은 여기저기 긁히고 터져 붉은 핏물이 맺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차마 만지기조차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낡은 수건으로 대충 동여맨 무릎 부위에서는 비릿한 피냄새와 톡 쏘는 약 연고 냄새가 뒤섞여 안쓰럽게 풍겨왔습니다. 빙판길에서 넘어져 바지가 찢어지고 피가 흐르던 그 무릎으로 어쩌면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나도 안 아픈 척 씩씩하게 웃으며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거짓말이 오직 어린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눈물겨운 사랑이었음을 온전히 깨달은 경수는 기어이 입술을 꽉 깨물고 소리 없는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경수는 훌쩍이는 소리를 삼키며 자신의 조그만 두 손을 뻗어 얼음장처럼 차갑고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행여나 세상에서 가장 달콤할 단잠을 깨울까봐 차마 꽉 쥐지도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작은 체온이라도 전해주려 고사리 손을 살포시 포개어 얹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목구멍까지 차오른 부름을 속으로 꿀꺽 삼키며 11살 소녀는 어둠 속에서 아주 단단하고 굳은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빨리 어른이 될게요. 키도 엄청 크고 힘도 엄청나게 센 장사 어른이 되어서 우리 엄마 다시는 그 무섭고 미끄러운 길에서 리어카 끌지 않게 해줄게요.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집 리어카 끌면서 엄마 다 지켜줄게요. 철부지 어린아이였던 경수는 그 혹독했던 달동네의 겨울 하루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어느새 한 뼘 더 자란 어른의 마음을 훌쩍 품게 되었습니다. 검은 연탄 돌덩이가 제 몸을 새하얗게 태워 방안을 덮이듯 자식들을 위해 당신의 젊음과 건강을 기꺼이 땔감으로 내어주신 어머니. 그 숭고한 사랑의 불씨를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고스란히 옮겨 담으며 경수는 어머니의 거친 손등 위로 자신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떨구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세상을 다 얼려버릴 듯한 눈보라가 윙윙대며 치고 있었지만 두 모자가 맞잡은 손끝에서 피어오르는 온기만큼은 그 어떤 매서운 겨울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하고도 눈부신 봄날의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단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어머니의 잠든 얼굴 위로
1970년대 달동네의 깊은 밤이 애틋하고 다정한 별빛을 덮어주며 고요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십 번의 매서운 겨울이 지났습니다. 하늘과 가장 위태롭게 맞닿아 있던 1970년대의 그 가파른 달동네 언덕길은 이제 예시야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아찔한 비탈길에는 으리으리한 고층 아파트들이 거대한 숲을 이루었고, 밤낮으로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가 스며 나오던 골목길은 화려한 네온 사인과 자동차들의 불빛으로 눈부시게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보일러 버튼 하나만 톡하고 누르면 한겨울에도 반소매를 입고 지낼 만큼 온 집안이 금세 훈훈해지는 참으로 편안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중년의 신사가 된 경수는 이따금 코끝이 찡해질 만큼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밤이면 어김없이 베란다 창가에 서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곤 합니다. 수많은 불빛들 사이에서 그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은 지금의 이 건조하고 편리한 온기가 아니라 반세기 전 그 혹독했던 겨울날 빙판길 위에서 피어올랐던 가장 뜨겁고도 아릿했던 첫 장의 온기이기 때문입니다. 11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웠던 50장의 까만 연탄. 그리고 그 거대한 삶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채 아찔한 빙판길 위를 기어오르다 기어이 무릎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던 어머니. 경수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의 그 굽은 등과 낡은 털신, 그리고 거칠게 갈라진 두 손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퇴색되지 않는 가장 선명하고도 뼈아픈 흑백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리어카가 뒤로 미끄러지던 그 아찔한 찰나의 순간, 하나뿐인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온몸을 차가운 얼음장 위에 기꺼이 내던지셨던 어머니의 그 맹목적인 사랑을 어찌 감히 필설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기적처럼 골목을 빠져나와 묵묵히 거친 손을 보태어 주었던 털보 아저씨, 동식이, 형, 그리고 따뜻한 맹물 한 대접을 내어주시던 떡국 할머니까지. 가난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체온을 비비며 매서운 겨울을 억척스럽게 견뎌냈던 그 시절 달동네 이웃들의 다정했던 정은 지금의 삭막해진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아보기 힘든 눈물겨운 현대였습니다. 그날 우리 집 아궁이 속에서 자신의 몸을 하얗게 불태우며 꽁꽁 언방구들을 데워주었던 그 까만 연탄은 비록 다음날 아침 허연재가 되어 차가운 마당 구석에 부서져 버렸지만 그 연탄이 품고 있던 거룩한 불씨만큼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과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빚어낸 그 위대한 불씨는 11살 소년 경수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떨어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심장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 경수가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리 혹독한 인생의 눈보라를 맞고 매서운 시련의 빙판길 위에서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날 가슴에 심어진 뜨거운 불씨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다 지켜줄게. 빙판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낡은 목도리 자락에 서러운 눈물을 감추며 환하게 웃어 보이시던 어머니의 그 씩씩한 목소리가 언제나 경수의 귓가에 따스한 메아리 되어 그를 다독여 주었으니까요. 이제 어머니는 그 시절 당신이 그토록 서럽고 고단하게 오르내리셨던 가파른 달동네의 굽은 언덕보다 훨씬 더 높고 평온한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압니다. 뼛속까지 시린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밤이면 밤하늘에서 가장 따뜻하고 밝게 빛나는 저 별 하나가 분명 당신의 늙어가는 자식을 내려다보며 여전히 다정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의 미소라는 것을요. 오늘 밤 경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반세기 전 그날의 까만 연탄 한 장을 가슴속에 다시금 가만히 밀어넣습니다. 팍팍하고 고단한 삶의 무게 앞에서도 결코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어머니의 두 손. 그 눈물겨운 헌신이 피워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 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의 지친 가슴 속에도 몽글몽글하게 피어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도 그 시절 낡은 리어카가 눈길 위에 남기고 간 짙고 따뜻한 사랑의 불씨 하나가 여전히 다정하게 타오르고 있나요?